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 네가 나간 뒤에 혼자 돌아오나요? 그건 모르겠다. 부자 같아요? 비용 같은 건 신경 안 쓰더라. 독신이고 부자지. 그래. 그럼 또 우린 그 짓을 해야겠네. 그럼요. 해야죠. 그렇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좀 이상해지셨어요. 얼마 전부터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난 좀 피로해서 그래. 얘야, 다른 일은 없어. 난 좀 쉬고 싶구나. 어머니가 못하시는 집안일은 내가 맡아서 하면 돼요. 그러면 온종일 쉴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휴식은 그런 게 아니야. 아니지. 말하기 쑥스럽다면 마르타. 난 요즘 가끔 밤이 되면 하느님이라도 믿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단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늙지 않았어요. 그보다 좋은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저 해본 말인걸. 하지만 어쩌겠니? 살 만큼 살았으니 이 생각 저 생각 않고 마음 편히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마르타, 너처럼 늘 긴장해가지고 모질게 살 수만은 없는 거야. 네 나이에도 그건 할 짓이 아니지. 네 또래 다른 아이들을 보면 그저 철없이 재밌게 지낼 생각만 하더라. 철없는 짓이라지만 우리가 하는 셈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얘긴 그만두자. 이번엔 무서워서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는 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아이를 꽁무니 빼지 않고 하는데. 나는 그저 때때로 웃기도 하는 네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말이었다. 나도 가끔 웃을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만 웃으니까 그렇죠. 네 얼굴이 왜 그렇게 모질게 보이니?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걸 어쩌겠어. 어머니!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하늘 끝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온다면 이 여인숙도 1년 내내 비만 내리는 이 마을도 버리고 이 그늘진 고장도 잊어버리고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바다를 눈앞에 대하는 날이 온다면 그땐 저의 웃음 짓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걸 두려워해선 안 돼요.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온다면 우린 꼭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부자라면 내 자유는 그 남자와 더불어서 시작되는 거죠. 그 사람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어머니에게? 아니, 그저 두어 마디 정도. 방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 남자 표정은 어땠어요? 글쎄 모르겠다. 난 눈도 어두운 데다가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선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지 않는 게 나아.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쉽거든. 안심하렴. 이젠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건 무섭지가 않다. 잘 됐어요. 난 돌려서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 범죄는 범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똑똑히 알고 있어야죠. 아까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손님을 상대하면서 이미 그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은 안 했다. 그저 습관적으로 대답한 것뿐. 습관이라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죄 짓는 일이 두 번째면 그때부터 벌써 습관이 되는 거야. 처음 지은 죄는 시작도 아니야. 그건 그것으로 끝인 거다. 설령 그런 기회가 아주 드물었다 해도, 그래서 아주 여러 해에 걸쳐서 저지른 것이라 해도 이 기억이라는 것이 습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그 남자를 응대한 것도, 그 남자가 재물이 될 것을 알고 똑바로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모두가 습관이다. 어머니, 그 남자 꼭 죽여야 돼요. 그래. 아마도 죽여야겠지. 아주 이상한 어조로 말씀하시네요. 난 정말 피곤하다.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야.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죽든 이 광야 한복판에서 죽든 난 아무래도 좋아.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너랑 함께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반드시 떠나요. 정말 멋진 순간이 될 거예요. 어머니, 힘을 내세요. 조금만 애쓰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뭐 사람을 직접 죽인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남자는 차를 마시고 나서 잠에 들 거고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는 그 남자를 강으로 떠밀고 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수문에 걸린 채 발견되겠죠. 눈이 없어서 눈을 뜬 채로 투신자살한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언젠가 수문 청소하는 걸 구경하던 날 어머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해치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덜 고통받은 거다. 그리고 인생이 우리보다 더 가혹한 거라고요. 어머니, 힘을 내세요. 어머니 드디어 쉴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끔 우리가 없을 사람들은 조금 더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가벼워진단다. 그런 거라면 죄라고 할 것도 없지. 그저 약간 거들었다고나 할까. 말하자면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뒤에서 슬쩍 떠밀어준 것에 불과해.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우리들보다 더 가혹한 게 분명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걸 거야. 저 먼 나라에서는 모래사장이 어찌나 뜨거운지 발바닥을 댈 정도라는 거 정말일까요? 글쎄다. 나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니? 하지만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햇빛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만다더라.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햇빛이 사람의 영혼을 다 태워버리고는 속이 텅 빈 번쩍번쩍 광채를 발산하는 그런 육체만 남겨뒀는데요. 마르타, 네가 꿈꾸는 게 그런 거야? 네, 영혼을 떠안고 사는 건 지긋지긋해요. 온갖 부차한 문제들을 햇빛이 다 죽여버린다는 그 고장으로 한시바삐 가고 싶어요.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니까요. 모든 일이 잘 끝난다면 꼭 너랑 같이 가마. 하지만 난 어쩐지 내가 살 곳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구나. 웬만큼 살다 보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보장이란 없는 것 같아. 온갖 추억들이 깃들여 있는 이 보잘것없는 벽돌집 한 칸을 손수 마련한 것도 벌써 100년 단 거지. 준비해라. 아무도 없습니까? 마리아?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잠시 뒤에 돌아갈게요. 그러나 당신이 혼자 와 있는 곳을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사람이 올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내가 하려는 일이 할 일이 돼. 누군가 와서 당신 생각과는 상관없이 당신을 알아볼 기회는 있어야죠. 바로 여긴가요? 바로 여기야. 난 이 문으로 나갔었지. 20년 전에. 너희 동생은 어렸었어. 저쪽. 이쪽에서 놀고 있었지. 어머니는 내게 키스도 해주지 않으셨어. 그렇지만 난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아까 두 사람 다 당신을 몰라보았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라면 반드시 아들을 알아보는 법인데. 어머니는 날 20년 동안이나 못 봤어. 난 그때 어린 소년이었지. 거의 어린애나 마찬가지였어. 어머니는 늙었고 눈도 나빠졌어. 나 자신도 겨우 어머니를 알아봤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안으로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다음 자리에 앉았는데 모든 게 다 낯이 살았다 이거죠? 내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았어. 그 여자가 말없이 날 맞아주더라고. 그리고 주문한 맥주를 갖다 줬어. 내 쪽을 보는 듯 했지만 나를 제대로 쳐다보진 않았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단 말이야.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말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저 그럴 땐 저예요 하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웬만한 건 다 끝나는 거라고요. 그건 그래. 하지만 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계속 차 있었어. 돌아온 탕아에게 이 송창 같은 걸 기대하고 있는 내게 글쎄 돈을 받고 맥주를 주는 거야. 왠지 가슴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지. 한마디 말이면 충분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생각나지 않더라니까. 그렇지만 어때? 급할 건 없어. 난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왔잖아. 가능하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 난 저 두 사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남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남 모르는 사람을 자식으로 받아들인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럼 왜 나 돌아왔어야 하고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당신도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알아보기 바란다면 자기 이름을 대는 것이 상식이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시집을 떼면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고 말고요. 이건 건전한 방법이 못 돼요. 이것 봐 말이야. 이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난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좀 떨어져서 밖에서 그들을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저들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생각해낼 거야. 결국 꼭 필요한 말을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예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맡기면 되는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 나타내는 거죠. 어려울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기 제 아내고요. 우린 서로 사랑하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바다가 있고 태양이 빛나는 나라죠.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지 못했어요. 제겐 당신들이 필요해요. 이것 봐 말이야. 내가 저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닫는 거야. 인간이란 결코 혼자일 수 없으니까 말이야.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아 근데 이 고장에 온 뒤로부터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워요. 주변을 둘러봐도 웃는 얼굴 하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 유럽이란 고장은 슬픈 고장이죠. 여기 온 뒤로 당신은 웃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저는 저대로만 의심이 많아졌고요. 왜 내 고장을 버리고 여기로 오고 만들었죠? 야 돌아가요.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행복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행복이라면 이미 누리고 있잖아 우리. 왜 그것으로 만족 못하죠? 행복이 전부가 아니야. 인간에게 의무라는 게 있어. 내 의무는 어머니를 다시 찾는 거야. 내 마음이 좁으니까. 그만 가져 말이야. 부탁해. 이렇게 못 가요. 그럴 순 없어요. 자, 빨리 떠나. 보라고. 나한테 기회가 왔잖아. 나만 있겠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볼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당신 옆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건 안 돼. 당신은 입을 열고 말 거야. 야, 우리 결혼한 지 5년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5년이지. 오늘 밤 처음으로 둘이 떨어져서 지내는 거라고요. 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사랑해왔어요. 나는 지금의 당신이 달라진 당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난 남편의 뜻을 거스리는 아내가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이번만은 그 텅 빈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당신이 날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무섭다고. 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신의 사랑은 사랑이고 당신의 의무는 의무예요.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치 나의 존재는 잊은 듯한 거야. 그렇지만 저는 그럴 수 없죠. 더욱이 오늘 밤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이야. 왜 어린이처럼 굴고 있어? 맞아요. 어린애 같은 짓이죠. 그렇지만 우리 고정에서는 행복했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게 어디 내 탓인가요? 돌아가요, 야. 오래 안 걸려 말이야. 제발 부탁해요. 내겐 지켜야 할 맹세가 있어. 무슨 맹세요? 어머니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 자신에게 한 맹세지. 그거 말고도 지켜야 할 맹세가 하나 더 있잖아요. 무슨 맹세? 나와 함께 살기로 약속한 그날 내게 한 맹세요. 도대체 어쩌자고 그러는 거야? 난 단지 어머니를 다시 찾아 도와드리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것뿐이야. 또 나의 꿈과 의문하는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 내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당신은 나를 지금처럼 사랑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니까요. 이제 그런 소리는 듣지 않겠어요. 그런 목소리에 귀를 막겠어요. 그건 당신의 고등의 목소리지 사랑의 목소리가 아닌걸요. 말이야! 사정 돌아가는 모양을 잘 좀 살피도록 혼자 있게 해주고요. 이건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한 지붕 밑에서 자는 게 무슨 큰 문제겠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계세요. 그리고 단지 사람이란 고향을 떠나서 살거나 잊혀진 존재로 있는 한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방인으로 살 수 없지 않소. 난 내 고향을 다시 찾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소. 그 이상의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어. 그런 거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의 방법은 좋은 게 못 돼요. 그 방법이 좋아요. 그 방법이라야 내가 가진 꿈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당신이 옳길 바래요. 그렇지만 내게는 우리가 같이 살았던 그 고장에 다른 꿈도 다른 의무도 없어요. 제발 내가 하는 일을 좀 지켜봐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을 꼭 찾아내겠어.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꿈을 꾸세요. 날 좀 봐요. 내게 무슨 위험이 닥쳐온 건 아니지 않소? 그렇다면 잘했어요. 내 사랑을 당신이 지켜주길 빌겠어요. 당신은 무언가 찾으러 떠나고 내게 오직 기다림만 남았고. 하세크 카를르 38, 보헤미아에서 태어나셨네요. 직업은요? 무직입니다. 직업 없이 산다면 아주 부자거나 아주 가난하시겠네요. 아주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부자와 만족하고 있죠. 거기에서 오시는 길인가요? 아니요, 아프리카에서 오는 길이죠. 바다 건너쪽이죠. 행선지는요? 아직 모릅니다. 사정 여하에 따라서. 여기에서 오래 체류할 작정이신가요? 아직 모릅니다. 여기서 무엇을 찾아내느냐에 달려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손님을 혹시 기다리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계시겠죠?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저 여권인지 주민등록증인지만 기입하면 됩니다. 여권입니다. 이건데 보시겠습니까? 저쪽 나라에 가시면 바다 가까이에 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잊고 있었네요. 가족은 계시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떨어져 지냈죠. 아니요, 결혼을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어떤 정관에서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지방 행정기관에서 주는 서류에는 그런 조사 항목이 들어있는데요. 참 이상하군요.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보셨을 텐데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부인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기 나라에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방 주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마실 것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방해는 안 되겠죠? 방이라뇨,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손님을 맞으려고 마련한 홀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혼자인 경우가 많은 사람이 붐빌 때보다 더 귀찮은 때가 있으니까요. 왜요? 손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셔서 농담을 하셔도 저는 그런 것을 상대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보시면 아주 조용한 여인숙을 고르셨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거의 아무도 찾아오시지 않으니까요. 그건 사업성 별로 안 좋게 했는데요. 물론 수입은 줄겠지만 그 대신 조용하다는 이점이 있죠. 조용한 생활이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이거든요. 사실 떠들썩한 손님들이 밀어 닥치는 것보다 좋은 손님 한 분이 월등 낫죠. 저희가 바라는 건 좋은 손님이죠. 그렇지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몹시 답답해지기도 하겠네요. 몹시 외롭다고 그럴 때는 느낄 때는 없나요? 여보세요. 미리 말씀드려두는 편이 좋겠네요.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손님으로서의 권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대접에 불만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외로우실까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손님이 저희들께 폐가 되는가 아닌가, 방해가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걱정하실 일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손님으로서의 권리는 뭐든지 요구하십시오. 그건 손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행동은 삼가셔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저 호의의 표시로 말한 것뿐입니다. 기분을 상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상관없는 남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저 한마디 한 것. 만약에 앞으로도 손님답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신다면 그때는 간단합니다. 숙박을 거절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만 여자 둘이 살면서 손님께 방을 내어드렸다고 해서 그 이상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간섭하도록 할 수 없어요. 이 점을 유의해 주신다면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겁니다. 물론입니다. 내가 그런 잘못된 사람을 보인 것은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처음은 아닙니다. 잘못하신 일은 없어요. 단지 오해가 없도록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드려왔던 겁니다.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더 이상 할 말은 없군요. 적어도 현재로서. 왜요? 손님으로서의 말씀이시라면 전혀 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손님을 맞으려고 대부분 뭐든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기도 나는 나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기야 별로 도움이 안 될 테죠. 내가 그저 잠깐 동안만 머무는 것이라면 나에 관해서 아실 필요도 없겠죠. 반면에 내가 장기간 머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되겠죠. 방 준비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님. 숙박비는 작성했니? 네? 좀 볼까? 아마 스토어를 보러 오신 모양이지요? 네. 스토어는 구경할 만하지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또한 예전에 왔던 이 고장을 다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살았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예전에 이곳을 지나간 일이 있었죠.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자꾸 보잘것없는 마을인데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러나 제 마음이 꼭 들었거든요. 이곳에 오면 뭐라고 할까요? 마치 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래 머무르실 예정인가요? 아직 모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모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 거기에 꼭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더욱이 환영을 받을지 어쩔지 잘 알 수 없는 것을 보면 자연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짓기가 어려울 수밖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며칠 못 가서 실증이 나고 마실 겁니다. 아니요, 전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편이지요. 어느 한 기회만 주어지면 곧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겨버리거든요. 마음 같은 것이 무슨 상관이죠? 왠지 흥미를 잃으신 듯한 표정이시네요. 이 여관업을 하시는지 그렇게 오래되셨나요? 굳이 따지자면 수십 년이 흘러갔죠. 다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의 나도 내가 어땠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래야겠지만 누군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는 남자라도 있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은 달라졌겠죠? 예전에는 남자의 힘을 빌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과 나 둘이 너무 바빴지요.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니까요. 나는 남편이 죽기 전부터 이미 그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말입니다. 아들이 있어서 그가 힘이 되어줬다면 그 아들을 결코 잊지 않았겠죠?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저는 늙었어요. 나같이 늙은 사람들이란 자식을 사랑하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먹기가 일쑤죠. 마음이 닳아버려서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들 쪽은 결코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설령 아들이 이 집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손님들이 받는 대접을 받겠죠. 즉 친절한 무관심이죠. 이곳에 오신 분들은 모두 그것으로서 만족했어요. 반값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을 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주면 우리 일이 간단해지거든요. 마르타, 그 말에 두려우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나요? 몇몇은 아주 오래 머물기도 했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음날 바로 떠났어요.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죠. 난 돈이 많으니 괜찮으시다면 이 여관에 한참 동안 머무르고 싶군요. 아, 숙박비를 선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원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이신 건 좋은 일입니다만 손님의 마음속 이야기는 삼가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어드릴 수 없으니까요. 조금 전에 손님들어 이 방에서 떠나달라고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손님 말투가 저를 아주 피곤하게 만드네요. 열쇠를 가져가시고 방을 구경하세요. 그렇지만 이 집에선 아무리 찾아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을 겁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음울한 날들이 이 작은 마을과 우리들 머리 위를 스쳐갔어요. 그래서 이 집은 더 을신연스러워졌고요.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는 호의를 베푸는 맛을 잃어버렸어요. 열쇠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우리가 손님을 조용히 대접해드리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거. 내보내지 않고 조용히 대접해드리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죠? 손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내 딸로서는 도저히 용납 안 되는 화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괜찮다, 얘야. 나는 몸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손만 해도 아직 튼튼하거든. 이 손으로 남자의 두 다리쯤은 거뜬히 들 수가 있답니다. 왜? 내 말이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방금 전에 아들 대하듯이 괜찮다, 애야라고 말씀하셨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자식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말투가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올라가시죠.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부인. 다만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뭐로? 손님한테 내 손 얘기를 꺼냈을까? 그 손님이 내 손을 보았다면 마르타가 말한 뜻을 알아차렸겠지. 그랬다면 묵지 않고 떠나버렸을 거야.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어. 죽고 싶은 그거야. 나는 그저 그가 오늘 떠나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그래야 오늘 저녁에도 아무 일 없이 자리에 들어 잠이 들 수가 있을 테니까. 나는 너무 늙었어. 또다시 저 남자의 몸뚱아리가 흐느적거리지 못하도록 두 발목을 꽉 거머쥐고 길을 따라 강기슭까지 가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어. 어찌나 늙었는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몸뚱아리를 물속으로 집어 던지고 나면 두 팔은 축 처지고 숨은 끊어질 듯하고 온 근육은 뭉쳐지고. 왜요? 그래서 작은 남자의 몸을 시선을 때릴 때 얼굴에 튀어오르는 그 물방울을 시선을 기운 조차 없어지니. 나는 너무 늙었어요. 아니야, 입을 내야지. 우리들의 제물로서는 완전해. 저 남자를 태워야지. 밤을 지내기 위해서 잠이 필요한 건 오히려 나지만 나는 너무 늙었어. 또 무슨 공상에 잠겨 계신 거예요? 빨리 해산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일 일이나 생각하는 편이 나을 텐데요. 좀 더 적극적이실 필요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하던 얘기가 늘 그거였지. 참, 꼭 닮았구나 마르타. 하지만 하는 수 없이 적극적이 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구나. 참 이상도하지. 너희 아버지는 경찰관이 찾아올까봐 겁이 나면 그 무서움을 없애려고 그 말을 하고는 있었는데, 너는 내가 조금이라도 정직해지려고 마음먹으면 그 마음을 없애려고 그 말을 하니 말이다. 어머니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그저 편히 잠들고 싶은 기분에 지나지 않아요. 피곤하시겠지만 내일까지는 참고 기운을 내세요.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편히 쉴 수 있잖아요. 네 말이 맞다는 건 안다 마르타. 하지만 이 손님은 딴 손님들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니? 네, 주의력이 좀 산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고지식하고요. 사연수가 이제고 죽는 마당에 사형 집행인에게 괴로운 심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면 세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원칙상 안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주책 없이 아무 데나 끼어드는 그의 태도도 짜증스럽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끝장을 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땐 화를 내거나 동정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아. 나는 나대로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너는 참 신경이 잔뜩 날카로워져 있어. 일 조창기 벼가는데 꼭 그렇게 억지를 써야 되겠니? 돈 몇 푼 없자고 그렇게 덤벼들여야 되겠어? 아니에요.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고장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바다가 내다보이는 집을 얻기 위해서예요. 어머니가 인생에 지쳐버리셨다면 저는 이 꽉 막힌 지평선이 죽도록 싫어요. 여기서는 단 한 달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 다 이 여인숙에 물릴 대로 물려버렸다고요. 어머니 늙었으니까 그저 편히 눈을 감고서 쉬고 싶겠죠? 하지만 전 달라요.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20살의 욕망이 살아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젠 그 영원한 욕망과 인연을 끊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토록 버리고 싶어하는 그 삶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러니 어머니 절 도와주셔야 돼요. 태양이 불타는 나라가 아니라 구름 낀 나라에 날 낳아주신 것은 바로 어머니니까요! 모르겠다. 맞다. 너한테서 그런 말까지 들어야 된다면 난 차라리 잊혀진 채로 있는 편이 낫겠구나. 너희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어머니를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 곁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어머니랑 떨어져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생활이 너무 고돼서 어머니에게 무리하게 구는 일이 있다면 그건 용서해 주세요. 너는 착한 아이다. 오늘 밤만은 뭐라고요? 내일까지 기다리자고요?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밤은 그만두자. 저 젊은 사람 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도 모르잖아.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지금 그 말씀은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오직 어머니께서 바랄 것은 오늘 밤 일을 해치움으로써 그 다음에 편히 잠들 거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잠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구원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오늘 밤 해치우느냐 아니면 아주 그만두느냐예요. 말이야 말이 오라.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야. 그 호텔방에서 마리아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고작의 저녁은 언제나 행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는 행복은커녕 아니야. 공연이 불안해하는 거야.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해. 그래, 이 방 안에서 모든 일이 해결될 거야. 뭐죠? 실례합니다, 손님. 수건과 물을 갈아드리려고 왔는데요. 손수 걸어놓은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가끔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서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들 사이에 그런 것이 허용되는지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거 보세요. 손님은 남들처럼 평범한 대화를 못 하시잖아요. 적응하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으실 텐데요. 손님께서는 곧 떠나십니다. 이 방이 원하시는 것만큼 안락하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이 방은 아주 깨끗한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최근에 개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아셨죠? 자잘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 불편해하시는데 사실 그런 불평은 이해가 갑니다. 또 오래전부터 침대 머리맡에 전등을 달아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책 읽는 분들에겐 매우 귀찮거든요. 매번 스위치를 끌어 일어나야 하니까요. 과연 그렇군요. 거기까지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건 그리 큰 골칫거리는 아니죠. 손님은 꼭 반대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숙에는 미비한 점이 아주 많은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시설이 불충분하다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우리들 사이의 약속 위반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색다른 데가 있어요. 설비의 변을 부태워 설명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마치 나더러 나가달라고 설득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어머니와 저는 손님을 받을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나를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저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무슨 비행을 저지른 인물 같은 인상을 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보나 범죄자 같은 구석은 전혀 없어요.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관업을 그만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 전부터 그 준비를 하려고 매일 폐업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시는 손님은 아주 드무니까 준비가 힘들 건 없었어요. 그러나 손님께서 오시자 비로소 우리는 또다시 여관업을 할 기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나보고 나가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망설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망설이고 있는 쪽은 접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원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하루 이틀만 더 머물면 문제가 간단해질 것 같은데요.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 같으면 저에게 필요한 조용한 분위기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의 희망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지금까지 계셨던 고장으로 돌아가시나요?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거기는 아름다운 고장이겠죠? 네.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거기는 인적 없는 바닷가에 모래밭들이 있는 그런 것이라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른 새벽이면 바다스들의 발자국만이 모래 위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표시는 오직 그것뿐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리고 저녁은요?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저는 자주 그 나라를 마음속으로 그려봤죠. 그 고장에 대한 여행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고 책도 가능한 읽어보았어요. 오늘처럼 찬 기운이 도는 이 지방에 멋없는 봄철엔 자주 저쪽의 바다와 꽃들을 생각하죠.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이해가 갑니다. 저쪽 나라의 봄은 목이 컥하고 멜 정도랍니다. 하얀 담장 위에 수천 수만 송이의 꽃이 활짝 피어나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언덕 위를 1시간만 돌아다니고 나면 노란 장미꽃의 꿀향기가 옷에 잔뜩 묻혀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정말 황홀한 것이군요. 이곳에서는 봄이라고 해야 깊고 수도원 앞들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 돋아나는 꽃봉오리 2-5개가 고작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야단들이라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 인색한 장면과 똑같을 수밖에요. 조금 거센 바람만 불어도 그 자리에서 시들어버리죠. 그 사람들의 그 봄인 셈이죠.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죠. 그곳엔 가을도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라니 그게 뭔데요? 말하자면 두 번째 봄만. 나뭇잎이란 나뭇잎은 모두 꽃이 된다. 꽃. 사람들도 만약에 손을 빌려주어 도움만 준다면 아마 그처럼 꽃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 유럽 땅에 대해서라면 더 이상 참을 여력이 없어요. 여기서는 가을이 봄 같고 봄은 그저 가난한 냄새뿐이에요. 그러나 저 먼 나라를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거기서는 여름이 모든 것을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겨울비가 도시들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요. 요컨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아가씨는 이제 방금 처음으로 인간다운 말을 입 밖에 꺼낸 것 같습니다. 내가 보여드린 인간다운 모습은 나의 가장 좋은 면이 아니에요. 인간다운 것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내 앞에 어떤 방해물이 있든 짓밟고 넘어갈 것 같아요. 나는 아가씨의 방해물은 아니니까 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당신의 강한 욕망에 반대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요. 반대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 찬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찬성할 이유가 없다니 그건 왜죠? 사실 저는 그만 나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왔었는데 보시다시피 저의 인간다운 면에 호소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이 되었어요. 바다와 인적 없는 태양에 멸망하는 저의 생각도 그렇게 되겠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어머니 되시는 분도 괜찮으시다면 이 여관에 한참 동안 머물고 싶군요. 어머니와 저만큼 강렬한 욕망은 없으시니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손님이 여기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 해도 그 이유가 저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손님이 여기 머물러 주셔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바다와 인적 없는 바닷가를 그리워하시질 않으니까요. 이 집은 정말 이상해요.
저 아가씨를 보고 있으면 당장 이 집을 나가서 마리아에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야. 이 모든 게 바보 같은 짓이야.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책임져야 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래. 이 방 안에서 모든 일이 해결된 거야. 그렇지만 이 방은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것일까? 모든 게 낯설어. 전부 새 것으로 바뀌고 말았어. 이 방은 혼자 떠도는 나그네들이 매일 밤 찾아드는 저 낯선 도시들의 흔한 영화방과 다를 게 없어. 그런 영화방이나 너 잘 알지? 그런 방에 묵을 때는 무슨 대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래. 이 방에서도 무슨 대답을 얻게 되겠지. 그런데 누가 이 방에서 대답을 해준단 말이야. 뭐죠? 주문하신 홍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도로 가져갈까요? 아니요. 그냥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맥주 한 잔. 그것도 돈을 받고 주는 거. 차 한 잔. 그것도 실수로 가져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말을 찾게 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질없는 계획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마리아 품속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그것도 아니라면 제 마음에 끌리는 쪽을 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네. 죄송합니다, 손님. 딸애가 차를 들였다기에요. 네, 보시다시피. 드셨나요? 네. 왜 그러시죠? 실례하겠습니다. 찻잔을 치우겠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사실 이 차는 손님께 드릴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따님이 가지고 갈게. 그랬군요. 마시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미안하게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쪽이 아. 실수죠. 미안하실 거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착오가 졌을 뿐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지금 막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저녁 기사 후에 떠날까 합니다. 물론 가까운 집을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집은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그래서 더 이상은 머물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 좋도록 하십시오. 원칙적으로 그건 손님의 자유의사에 속하는 문제니까요. 사람은 가끔 순간의 기분으로 일을 결정을 짓지만 나중에 일이 잘 되어 결국은 익숙해지는 법이니까요. 아니, 그럴 것까지는 않습니다, 부님. 다만 제가 기분이 상해서 떠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친절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저에게 어떤 호의를 가지고 계신 느낌을 그건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지요. 제가 손님에게 적대감을 가질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까요. 단지 좋게 헤어지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아마 나중에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잘못 판단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 머무른들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집은 저의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마음을 무겁게 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처음부터 당장에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주의력이 산만한 편이죠. 거기에다가 오랜 세월 동안 떠나 있는 고향을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좀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군요. 네, 잘 압니다. 물론 모두가 제 탓이죠. 일이 꼬일 때는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한편으로는 손님께서 떠나기로 결정하셨다니 매우 섭섭합니다만 또 따지고 보면 제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일 까닭은 없지요. 저와 마찬가지로 섭섭함을 느껴주신다니 벌써 그것만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저를 그리고 이해해 주시려 한 것도요. 지금 하신 말씀이 제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 실은 모든 손님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사과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또 좋으시다면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비용도 아니요, 들었을 텐데. 배상 받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손님께서 결정을 내리는 걸 망설이고 있는 걸 유감스럽다고 한 것은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네. 이 집을 잊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나중에 마음의 준비를 잘해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긴 여행으로 피곤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꼭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심한 손님으로서가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기억해 두죠, 손님. 내일 마리아와 다시 와서 바로 저예요 라고 말해야겠어. 모두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꼭 그렇게 해줘야지. 마리아 마리오나.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 밤이 너무 싫다. 왜 그러지? 잠들었어요. 싫다 말이다. 일은 제가 저질러 놓고 뒷일은 내게 떠맡기니 말이다. 망설이는 내 마음은 아랑 것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그 태도가 싫어. 간단하게 해결하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그렇게 불안해하고만 계시니까 내가 나서는 게 도와드리는 거죠. 끝을 내야 된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말이다. 난 그렇게 하는 게 싫어. 이제 됐어요. 조금 있으면 강물이 가득 찰 거예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요. 그게 물이 넘치는 소리가 들리면 운반하러 올라오죠. 아니다.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요? 좋아요. 여기서 기다리죠. 좋아. 기다려보자.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휴식이 되지. 조금 있으면 저 삶을 떠밀고 기운 길 가야 할 텐데 나는 벌써부터 몸이 피곤해지는구나. 어찌나 오랫동안 피로가 쌓였는지 이젠 이 몸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어. 그런데도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구나. 이제 이 세상과는 볼일 다 본 셈입니다. 저 사람에게 이제 모든 게 쉽기만 하겠지. 그저 꿈자리 사나운 잠에서 꿈 없는 잠으로 옮겨가는 거겠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끔찍스러운 죽음도 저 사람에게는 긴 잠이 지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이 남자를 미워할 까닭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니 적어도 고통은 안 겪고 죽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물이 넘치고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물은 차오르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고 있구나. 혈정을 흘리고 끝을 내야 되는 일 때문에 피곤해지는 일도 다시는 없겠지. 잠만 자고 있을 뿐 긴장할 일도 무리할 일도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억지로 덤빌 일도 없을 거야. 휴식도 마음 전환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이 마음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겠지. 이 사람은 잠이 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의무도 없고 할 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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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나는 늙고 지쳐서
이제 죽기로 작정되었는 이 남자가 부럽기 짝이었구나.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 너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 마르타! 마르타! 네, 듣고 있어요. 물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저 조금 있으면,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그때까지는 행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겠지. 행복하게 되는 것은 그 뒤에요. 그 전이 아니에요. 너 알고 있었니? 이 사람은 오늘 저녁에 떠날 생각이었어. 아니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로 행동했을 거예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럼 이 사람을 보러 왔었어요? 그래! 이 방에 올라왔었지. 그런데 이미 늦었더구나. 그래요! 너무 늦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을 정하게 만든 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실 나도 망설이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고장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결국 내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자신을 해치도록 모자시켜 준 셈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순진한 마음을 내가 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하나 챘던 거야.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닌 것 같다고 이 나보고 집은- 그러더라. 이 사람의 집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누구의 집도 아니에요. 아무도 여기에서 마음의 평화나 따뜻한 인정을 찾을 수 없어요. 그걸 이미 알아차렸다면 그 사람도 여기에서 도망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이 집은 잠자라고 만들어진 것이고 이 세상은 죽으라고 만들어진 것임을 구태여 가르쳐줄 이유가 없었겠죠. 들어보세요. 두개불이 넘치고 있어요. 새벽은 영원히 돌아올 것 같지가 않고 보세요. 결국 새벽은 잊지 않고 다시 왔잖아요. 그래. 오늘 아침은 롯데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숨 쉬는 아침이에요. 물결 치는 바닷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만 같아요. 잘 됐구나 마르타. 정말 잘 됐어. 하지만 나는 너무 늙고 지쳐서 너와 같은 기쁨을 느낄 수가 없구나. 내일이면 모든 일이 잘 되겠지. 그럼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러길 바래요. 불평은 다음으로 미뤄두시고 지금은 마음껏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난 다시 옛적의 천혜로 돌아왔어요. 내 육태는 불타고 있어요. 끝없이 달리고 싶어요, 어머니. 말해주세요, 저는요. 왜 그러니 마르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아직도 예뻐요? 그래, 예쁘다. 오늘 아침에 죄란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제 죄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난 다시 태어나서 행복의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정말 잘 됐구나. 난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지만 너에게는 참 인생이 시작된다니 정말 기쁘구나. 뭐냐? 그 남자의 여권이에요. 읽어보세요. 난 좀 피곤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결국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끝장을 내고 말 줄 알았어. 어머니,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아들보다도 더 많이 살았지. 제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린 거야. 이제는 저 깊은 강 바닥으로 그이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고, 강 바닥에서 벌써 풀잎들이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겠지. 어머니, 나를 홀로 두고 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너는 나에게 참 좋은 의지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너를 남겨두고 가자니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말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너는 나름대로 좋은 딸이었다. 지극히 나를 공경해왔지. 하지만 나는 너무 늙고 지쳐버렸어. 모든 일에 무감각해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또다시 고통을 맛보다니 이제 나는 그것을 헤쳐나갈 정도로 정치가 못해. 어쨌든 어머니가 제 자식도 알아보지 못한 데서야 이 세상에서의 역할은 끝난 거지. 아니에요. 아직 딸을 행복하게 할 일이 남았잖아요. 어머니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앞뒤 돌아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요? 그래, 그랬었지. 하지만 지금에서 깨달았다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어느 것보다나 확실한 것 없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겐 우리만의 확신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들에 대한 내 사랑이 지금 나의 확신이다. 그럼 어머니가 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시나요? 지금에 와서 너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만 맞다. 그건 같지가 않은 거란다. 딸에 대한 사랑은 그보다는 덜한 거야. 내가 어떻게 아들에 대한 사랑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니? 20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잊고 살았던 그 잔인한 사랑을요! 그래, 20년간의 긴 침묵 끝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잘난 사랑이지. 그러나 그게 어쨌다는 거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었다. 이제는 그 사랑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아무런 마음속에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딸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않은 채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기가 막혀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 마음속에 저항 같은 것은 더욱더 생각을 못해. 벌을 받은 거야. 안타. 세상은 이 살인자들은 속이 텅비고 마음이 메마르고 장래가 없어져 버린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은 살인자들을 제거하는 거야.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니까. 어머니는 지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고 계세요. 나는 자유를 잃었어. 이제 지옥이 시작된 거다. 지난 수년 동안 어머니는 언제나 제 곁에서 이제 곧 서서히 가라앉을 사람들의 다리를 굳세게 붙들어주셨어요. 그때는 자연이 지옥이냐 이것은 생각도 안 하셨어요. 줄곧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 줄곧 그래 왔었지. 하지만 그건 죽은 사람처럼 습관으로 그랬던 거다. 고통이 모든 걸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어. 하지만 이건 진정한 어머니의 슬픔인데, 난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직 울부짖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이치에 맞게 만들어진 게 아닌 거야. 자식을 낳아도 보았고 죽여도 보았으니까. 안 돼요, 어머니. 저를 두고 가실 수는 없어요. 저도 일생 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고 오빠는 어머니를 버리고 가서 소식 한 번 없었어요. 어머니,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네? 네 말이 맞다는 건 알아, 마리타. 하지만 내가 그 애를 죽였는 건
기억이 남아있었죠. 난 이 궁벽한 대를 깊숙이 처박힌 채 암담한 속에서 따분하게 갇혀 자랐어요. 누구 한 사람 제 입술에 키스해준이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조차도 옷을 입지 않은 제 몸을 보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 보상 받아야 되겠어요. 남자 하나 죽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못해본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전 달라요. 어머니 저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고 오빠가 될 수 있던 것들을 모조리 다 빼앗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빼앗아가야 하나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바닥으로 어머니를 영원히 데리고 가야만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말이지만 우리 그 누구나 그런 평범한 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었니? 아니요, 누군지 몰랐어요. 얼굴 모습이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마땅히 올 것이 온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이치에 맞게 생긴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알겠어요. 나는 네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싶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들도 때가 되면 무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법이다. 그런 것쯤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지도 못하는 무심한 오빠에게 고개를 숙일 순 없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럼 누구 앞에 사람을 숙이겠니? 이미 늦었단 말이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너 울고 있니? 아니, 너는 울지 못할 거야. 말타, 내가 너에게 키스를 해주곤 하던 때를 기억하니? 아니요, 어머니. 그렇겠지. 그건 아주 먼 옛날 일이니까. 그리고 나도 너를 안아주곤 하던 때를 잊은 지 오래니까. 하지만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왔단다. 너는 예쁘다, 바르다. 이제는 알 것 같다. 내 마음이 그것을 말을 해주는 거니까. 산다는 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된 순간이야. 나는 다시 살기 시작하는구나. 도대체 어머니의 딸이 겪는 이 비통한 슬픔보다도 더 그 힘이 무엇이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피로랄까? 아니면 휴식에 대한 갈망이랄까?
난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토록 소원했던 바다는 점점 멀기만 하고 출렁이는 파도는 점점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배고프면 먹을 것이라고 이 고장에 떫은 살구 몇 알뿐, 목마르면 마실 것이라고 내가 뿌린 피밖에 나무 같아 없지. 예쁘다. 많다. 저 먼 나라에서는 도망도 칠 수 있고 해방될 수도 있고 서로 몸을 껴안고 부며들 수도 있고 파도 속을 뒹굴 수도 있는 거야. 난 불공평한 처사에 신음하지만 아무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지만 난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천만에 이 세상 천지에서 설 곳을 잃고 내 어머니에게도 버림받고 스스로 저지른 죄만 가득한 가운데 홀로 남았으니 난 결코 화해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 이 고장을 떠날 거야. 반드시 떠날 거야.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세요? 여행자예요. 이제 손님은 안 갔습니다. 남편을 만나러 왔어요. 남편이라니 누구죠? 어제 이곳에 오셨죠. 그리고 오늘 아침 저 만나기로 했는데 오시지 않아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부인이 외국에 있다고 하던데요.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쯤 우리 서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어렵게 되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신걸요? 그게 무슨 말이죠? 어제 이곳에 투숙하지 않으셨나요? 투숙했죠. 그러나 밤에 떠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머물게 된 걸로 알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어쩌는 거와 좀 마음에 안 놓이는 구석이 있네요. 저한테 해줄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여기 없다는 거 외에는. 저를 버려두고 떠나셔서 까닭은 없어요. 영문은 모르겠군요. 아주 떠나셨나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분은 아주 떠나셨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어제 이 고장에 와서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안을 견디다 못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는, 아니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니죠. 당신하고도 상관 있는 일이에요. 아, 남편이 이런 말 들으면 용납해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일처리에 진저머리가 났어요. 어제 아침 이곳에 온 사람은 오래전 이 집을 떠나 당신의 오빠 되는 분이랍니다. 그런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마실 것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남편이 왜 이곳에 안 계시죠? 오빠를 알아보지 못했나요? 돌아왔는데 어머니를 기쁘지 않으셨나요? 당신 남편은 여기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농담이시겠죠? 야는 자주 말하곤 했어요. 당신은 아주 엉뚱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놀라게 했다고. 우리는 이제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당신 남편은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정말 미쳤군요.
농담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미쳤어요. 어이가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남편은 어디 있죠? 죽었다면 내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묻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으니까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는 강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어젯밤에 어머니와 내가 잠을 재워가지고 둘이서 들고 갔죠. 큰 고통은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숨이 끊어진 건 확실해요. 어머니와 나 둘이서 죽인 겁니다. 아니야. 내가 미친 거야. 이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고 있는 내가 미친 거야. 이 고정이어서 신통한 일은 없을 거라고 짐작을 했지만 지가 미친 거 알려 길이야. 모르겠어. 영문은 모르겠다고. 그저 당신에게 사실을 전할 뿐이에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나에게 무슨 권리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사랑에 걸리러야.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그 말은 내가 쓴 찢어 밝히고 물어뜯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두 손을 뻗어 살인이라도 하고 싶게 만든 이 강난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 한구석에 살아있다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당신 얼굴 찢어서 밝혀서 그 말의 진실을 알려주고 싶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는군요. 난 사랑이니 고통이니 기쁨이니 그런 말은 잘 이해 못해요. 이보세요. 말장난은 그만하기로요. 이야기가 딴 데로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이성을 일으키기 전에 똑똑히 알고 싶으니까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우린 어젯밤에 돈을 뺏으려고 당신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 전에도 여행자 몇 사람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신과 어머니가 살인자들이었단 말입니까? 네. 당신의 오빠라는 걸 알지 못했나요? 오해가 있었어요. 세상 일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아, 하나님! 그 장난이 이런 끔찍한 창국으로 끝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이도 나도 그 짓을 했다가 다 벌을 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불행이 뻔히 내다버렸으니까요. 그이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도록 하려고 애를 썼어요. 집을 찾아 돌아가서 당신들한테 행복을 안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나타내는 말, 그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 말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당신들이 그 일을 죽인 거예요. 집을 찾아 돌아온 훌륭한 자식을 앞에 두고 당신들 두 여자도 불변하는 장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은 정말 훌륭했으니까요. 이제 막 그 훌륭한 마음, 그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를 죽였는지 알긴 하나요? 그이가 나의 자랑이었듯이 당신의 자랑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이의 적이었다니요. 지금 당장 길바닥으로 뛰쳐나와서 울부짖어도 모자랄 일을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시간 어머니는 아들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흐르는 강물이 두 사람의 몸을 헐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그들의 시신이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같은 땅속에 묻히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울고불고 해야 할 까닭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신 눈물을 보고 있으면 구역질이 나요. 이건 기쁨을 영원히 잃어버린 눈물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내가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으니 당신을 위해서 천만 다행이죠. 잠시 후면 눈물 한 방울 짜릴 수 없는 내 많은 슬픔이 밀려들 거예요. 그러면 눈 하나 깜짝 않고 당신을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말에 난 놀라지 않아요. 정말이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것쯤은 나도 얼마든지 보고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내가 죽을 결심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요. 그들과 한데 어울려서 뭘 하겠어요? 잃었던 애정을 되찾은 두 사람끼리 어두운 데서 컴컴한 데서 실컷 애무하고 즐기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당신도 나도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영원히 우리들을 배반했으니까요. 천만 다행히도 나에겐 아직도 내 방이 남아있어요. 거기에서 죽는 편이 좋겠어요. 당신이 죽든 이 세상에 두쪽 나도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사랑한 사람을 잃었어요. 이제 그 끔찍한 고독 속에서 파묻혀 살아야 하는데 추억이 고문하듯 밀려들고 엄살 부리지 말아요. 당신은 남편을 잃었고 나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따지고 보면 피차일반인 셈이죠.
그런데 당신은 몇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다가 오직 한 번 그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가 당신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난 어때요? 어머니는 날 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죽었어요. 난 어머니를 2번 잃었어요. 남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남편이 방 안에서 그를 생각하는 동안 당신들은 그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난 당신 남편과도 피차일반인 셈이에요. 같은 절망을 맞고 찾으니까요. 나도 그 사람처럼 내 집을 가진 줄 알고 있었어요. 범죄는 우리들 공동의 집이라고, 이 범죄야말로 나와 어머니를 영원히 한데 묶어주는 끈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고 쳐다볼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와 더불어 살인을 저지른 바로 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산이었어요. 범죄 역시 고독일 뿐이에요. 설령 1000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그건 여전히 고독이에요. 혼자 살고 혼자 죽였으니 혼자 죽어야 마땅하죠.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죽도록 가만 놔둘 테니까. 나는 이제 장님이 되어 당신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이 비극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다음날 얼굴을 보가니까요.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주모심도 동정심도 느끼지 못해요. 나는 이제 그 누구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미워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나는 괴로워할 시간도 반항할 시간도 거의 가지 못했어요. 견딜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눈물이 나오는 걸 보니 그리 대단한 불행은 못 되는 것 같네요. 당신과 영원히 작별하기 전에 나에게 뭔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절망시키는 일 말이에요. 제발 그만둬요. 나를 내버려둬요. 여기서 나가줘요. 이제 나는 당신의 소리를 들리지가 않아요.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당신이 죽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난 그 사람 이야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변해요. 당신에게도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바보 같은 사람. 그는 이제 자기가 원했던 집을 찾았고 찾고 있는 집을 찾았어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삶에도 죽음에도 고향은 없고 평안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요. 왜냐고요? 햇볕도 들지 않는 깜깜한 땅속 눈먼 짐승들의 밥이 되려고 찾아가는 그곳을 고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나는 참을 수 없어요. 남편도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찾아간 고향은 다른 고향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미충알 같은 생각에 대가를 받았어요. 머지않아 당신도 당신 몫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다 도둑 맞은 거라고요. 존재를 향한 저 거창한 소리나 저 영혼의 경고 따위가 무슨 소용이죠? 무엇하러 바다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소리쳐 부른단 말입니까? 부질없는 짓이죠. 당신 남편은 이제 그 대답을 얻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옹색하게 몸과 몸을 조이고 꼭 끼어 누워야 할 그 끔찍한 질이 그 답이죠. 마지막으로 내 당신에게 충고 하나 해드릴 테니 잘 들어두세요. 당신 남편을 죽였으니 이 정도의 충고를 해드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돌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당신의 하나님께 빌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이니까요. 하느님처럼 하세요. 세상 모든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듣기 전에 무심한 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없는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겁하다고 여겨지거든 그때는 우리들 공동의 집으로 뒤따라오세요. 자, 그럼 언니,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쉬워요. 극히 간단한 일이죠. 감각이 없는 돌멩이의 바보 같은 평화와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끈끈한 잠자리, 그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주세요. 저를 도와준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 전 이 험만한 땅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한다면 내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을 맡길 곳은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자비로운 눈매를 돌려주세요.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주여, 서로 사랑하면서도 헤어져 있던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랜 세월 집을 떠난 아들이 가족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존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망설였습니다. 내 몸은 침묵했습니다. 울렁한 땅에 모두 가라앉았습니다.